이번 로장 콩쿠르를 맡아주신 서울예고 발레 강사 리앙시와 1학년 박윤재 군입니다. 박윤재 군은 2024년 서울예고에 입학하여 우수한 실기 실력을 발전시키며 국내에 권위 있는 무용 콩쿠르인 저의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귀 기울여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아직까지도 제가 우승했다는 사실이 믿겨지지 않아서 매일같이 받았던 상을 다시 꺼내보고 그 다음에 많은 축하해주신 분들께 연락으로 감사합니다라는 답장을 보내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러면서도 믿기지 않아서 이렇게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인터뷰하는 것이 되게 영광스럽고 되게 관심을 받는 것이 약간 어느 면으로서는 조금 낯설기도 하지만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너무 로잔 무용 콩쿠르에서 너무 어릴 적부터 꿈꿔왔던 무대였던지라 무대를 올라가기 전부터 옆에서 준비하는 동안 벅찬 마음에 눈물이 올라오기도 했었는데요. 그래도 잘 참아내고 덤덤한 마음으로 무대 즐겁게 즐기다 보니 이런 큰 상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국민일보 장지영 기자인데요. 이제 물론 아직 상을 막 수상을 했기 때문에 뭐 앞으로의 진로나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은 이야기들 다 나와야 될 것 같긴 한데 아직 16살이기 때문에 뭐 프로 발레단 입단하기는 당장 입단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러면 그 해외의 발레 학교라든가 뭐 이제 이런 제안을 받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미 받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쨌든 혹시 계획하고 있는지 궁금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서울예고가 뭐 올해 남학생도 많이 들어갔다고 들었지만 사실 처음에 이제 우리 박윤재 군이 로잔 우승 소식 들었을 때 서울예고 나오니까 사람들이 서울예고에서 보통은 다 이제 중학교 시절에 그 다녔던 한예종 그 영재교육원 다니면 같이 하다가 그 특히 무용이나 클래식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고등학교 건너뛰고 조기 입학을 하잖아요. 한예종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되게 어떻게 서울예고에서 이렇게 했을까 그게 되게 궁금하고 그리고 우리 이제 그 한예종에 바로 들어갈 수 있어 실력 뛰어나고 하니까 어쨌든 서울예고에 어떻게 입학한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제가 얼핏 듣기로는 약간 좀 발레 그 영재원에서 혹시 뭐 힘든 일이 또 뭐가 있었는지 좀 그런 게 궁금하고 계속 수상하고 나서 우리 그 시향후이 선생님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 시향후이 선생님이 해줬던 말 중에서 어떤 게 본인에게 가장 이제 동기부여라든가 자극이 됐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사실 로잔에서 조금 많은 학교들에서 좋은 오퍼들과 그런 기회들을 많이 얻었는데요. 사실 아직 많은 학교들에서 받았다고 해서 아직 이야기가 끝난 게 아니라서 이렇게 명확하게 어디 학교를 갈 것이다라고 답해드리긴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저는 자유롭게 한 곳에 정착하고 싶지 않고 해외를 돌아다니면서 춤추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다음 또 질문해 주셨던 것 중에서 이제 영재원에서 로잔을 나간 것이 아니라 서울예고에서 어떻게 1등을 했는지 여쭤보신 거죠? 고등학교를 안 가고 조기 입학하는 것도 많잖아요. 네. 근데 이제 서울예고에 가서 한동안 서울예고에 제가 이제 발레하는 학생들 인터뷰한 적이 있었는데 많이 서울예고 발레
사실 한예종 영재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로잔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예고 선생님분들께서 저희 리앙 시와이 선생님도 그렇고 훌륭하신 안윤희 선생님께서도 그렇고 너무 좋은 기회랑 배움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큰 상 받을 수 있던 거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어디서든 상은 잘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선생님분들께서 가르침이 있었기에 서울예고에서도 충분히 이런 큰 상 나올 수 있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험은 선생님이 많이 했던데 어떤 부분을 어떤 가르침을 줬는지. 무대에서 즐기는 법을 잘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무대에서 즐기지 못하면 관객과 소통하는 것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이 리앙 시와이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진정으로 춤을 출 때 제가 느끼는 감정과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배출해낼 수 있는 빛날 수 있는 방법을 안윤희 선생님이랑 리앙 시와이 선생님께서 집중적으로 알려주셔서 좋은 결과 나온 것 같습니다. 전혀 직감하지 못했어서 제가 파이널 올라갈 것이라는 생각도 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우승이라는 글자는 생각도 못 해봤던 것이라 직감하지 못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생각보다 없었던 것 같은데 제일 힘들었던 순간은 어떻게 보면 무대에서 어떻게 실수를 하지 않고 관객들에게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었느냐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지만 KTNG 장학재단에서 3년간 국내외 훌륭한 마스터분들이랑 마스터 클래스 하면서 무대에서 무대 경험도 쌓고 지원해 주시는 덕분에 무대에서도 무탈이 맞출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왜 눈물 얘기를 왜 하시는 건지 약간 궁금해요. 그거는 제가 힘들어서 눈물이 났던 게 아니라 감격스러워서 눈물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워낙 어릴 때부터 쓰고 싶었던 무대이기도 하고요. 정말 유튜브 정말 인터넷에서만 보던 무대에 제가 막상 쓴다고 생각을 하니 되게 감격스러워서 감격의 눈물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다른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TV조선 장도훈 기자입니다. 일단 축하드리고요. 네. 방금 말씀해 주셨긴 했는데 로잔 콩쿠르가 이제 세계 또 다른 유명한 유수의 콩쿠르들 중에서 하필 로잔 콩쿠르가 가장 좀 그런 꿈꾸던 무대였던 이유, 혹시 어릴 때 좀 기억나는 에피소드라든지 아니면 그런 순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워낙 로잔 콩쿠르에서 배출되었던 스타 무용수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스타 무용수분들의 학생 시절의 로잔 영상을 보면서 발레를 배우기도 배웠고 꿈을 키우기도 해왔고 발레를 접하기도 그렇게 접하였기 때문에 특히나 더 로잔 콩쿠르가 더 꿈의 무대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 로잔에서 그러면 그 선배 무용수들 중에서 특별히 많이 찾아갔다거나 참고했던 특별히 찾아봤던 무용수는 다 귀엽고요. 최대한 많은 무용수들을 보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국내외 무용수 가리지 않고 전년도, 재작년도 아니면 완전 옛날 시대의 자료까지 찾아보면서 무엇이 로잔에서 가장 추구하는 아니면 로잔이 원하는 그런 매력이 무엇일까 하고 찾아봤던 것 같습니다. 네, 다른 기자님.
네, 저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고요. 네. 그 콩쿠르 나가기 전에 좀 어떤 마음으로 나가셨는지 궁금하네요. 뭐 처음부터 좀 우승할 생각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은 좀 그냥 좀 가서 경험을 쌓고 싶었던 건지 나갔을 때 어떤 마음, 그러니까 나가기 전에 어떤 마음이었는지 궁금하고 콩쿠르에서 이제 뭐 우승과 관계없이 좀 콩쿠르에서 어쨌든 또 이렇게 다른 무용수들도 만나셨을 거 아니에요. 좀 콩쿠르 과정 자체가 좀 무용수로서 어떤 경험이 됐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이 다시 한번 나가기 전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무대에서 잘하자라는 마음이 아니고 즐기고자 후회 없이 하자라는 마음으로 해서 오히려 떨지 않고 잘 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잘 해야 한다,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런 감정 표현도 몸에서 나오지 않고 긴장한 모습은 무조건 가장 잘 보이기 때문에 무대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그냥 후회 없이 제가 해왔던 모든 것들, 제가 걸어왔던 길들을 관객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도록 즐겁게 되게 즐겼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로잔 콩쿠르 과정에서의 로잔 콩쿠르는 다른 콩쿠르들과 다르게 작품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발레 작품, 현대 작품, 현대 클래스, 발레 클래스 이렇게 점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발레 무용수에겐 절대 작품만 중요하다는 것이 아닌 클래스에서부터 춤추는 것처럼 무대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훌륭한 무용수가 될 수 있고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걸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프로 무용수에 올라가도 작품에만 치우치지 않고 클래스에서도 집중을 해서 기본기가 탄탄해져서 훌륭한 무용수로 이렇게 한 곳에만 쏠리지 않는 육각형 그런 이 무용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그런 걸 배운 것 같습니다. 예, 저 서울신문의 오경진 기자라고 합니다. 앞서 답변 주실 때 예전 무용수들의 영상들을 보면서 무엇이 로잔이 추구하는 매력인지 좀 알게 됐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파악을 하셨으면 또 그런 것들이 어떻게 좀 몸에서 드러났었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제가 느낀 점이 무조건 맞다 아니면 이 점이 무조건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순 없지만 제가 직접 경험해보고 직접 보고 아니면 제가 직접 가서도 느껴본 그런 점으로서는 무조건 자신만의 개성, 색깔, 그 다음에 자신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용기,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하게 점수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신만의 개성이 없다면 저희는 솔직히 로봇처럼 하는 그런 일이 아닌 사람으로 하는 예술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계처럼 하는 무용이 되면은 안 되기 때문에 자신만의 개성, 그리고 색깔, 그리고 해석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이주인입니다. 우승하시고 나서 또 방금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스레드에 올리셨던 글을 봤는데 네. 대중적으로 선호하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면 뭐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각자의 개성의 장점을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것이 아름답다고 다시 한번 느꼈다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스스로 무용수로서 느끼는 뭐 컴플렉스 같은 게 있는 것인지 또 그걸 어떻게 극복하거나 장점으로 승화하려고 하셨는지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저는 다리가 두껍다, 그 다음에 다리가 두꺼워서 몸이 무거워 보인다? 약간 그런 말들을 너무 많이 듣고 자랐기 때문에 되게
엄청나게 콤플렉스였어요. 제가 그런 지적을 들을 때면 되게 어느샌가 예민해져 있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오히려 로잔에 가서 저의 다리가 너무 이쁘다고 해주시고 이쁘다고 해주시고, 그 다음에 물론 그 모든 무용수를 보면서 키가 크건 작건 자신만의 매력이, 그 다음에 가슴을 울리는 그런 마음, 춤, 표현, 그런 게 더 중요하다고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저는 평발이 조금 심해서 라인적으로나 그 다음에 뭐 무용을 할 때나 쥐가 조금 많이 나고 조금 그런 안 좋은 점이 있는데, 그래도 그만큼 발의 안정성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 해외에서도 오히려 몸이 이쁘지 않아서 점수를 깎는다라는 점이 아닌, 그런 점을 자신의 매력으로 살리고 색깔로 살려서 그런 점을 표현한다는 것이 조금 더 점수를 잘 받는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 그러면 그런 말씀을 주변에서 많이 어릴 때부터 들었다 하셨으면 사실 만류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릴 때 발레나 하겠다고 했을 때 좀 주변에서 반대를 하진 않았는지, 아니면 좀 적극 지원해 주신 분이 따로 계셨는지. 우선 주변에서 말리신 분은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몸의 조건이나 그런 게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편하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발레를 편하게 할 수 있었다는 그런 감사함도 있었고, 그런 것에 장점이 있었기에 너는 다리가 두꺼우니 그것만 조금 더 가늘게 만들어라 라는 말로 들었기 때문에 만류하시지는 않았었고, 고치라는 말을 조금 주로 들었었던 것 같고요. 전폭 지원해 주셨던 분은 아무래도 부모님이시죠. 사실 조금 어려울 때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저희 아빠하고 엄마가 절대 포기하지 말라, 너는 발레 앞만 걸어가라, 절대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너의 전공 할 일만 생각하라 라고 말씀해 주셔서 다른 그런 어려운 점에 신경 쓰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나 싶습니다. 예, 한국이고 김소연이고요. 네. 그 누나 따라 5살 때 시작했다고 했는데 4학년 때 본격적으로 이걸 전공해야겠다, 내가 이 길로 가야겠다라고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지금 5살 때부터 해가지고 4학년 때 진로를 결정했으니까 다른 꿈은 뭐 생각해본 게 없었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사실 5살 때부터 다 발레를 시작했다고 하긴 조금 민망할 정도로 발레를 사실 재미로 시작했어요. 저는 놀이라는 개념으로 발레를 재미로 시작했기 때문에 조금 발레를 전공으로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없어서 저는 어릴 때부터 12시까지 그냥 막 춤추고, 그냥 발레가 아니어도 그냥 누나 따라 막 춤추고 발레 음악에 맞춰서 그냥 달리고 춤추고 점프 뛰고 하면서 재미가 붙었던 것 같고요. 사실 4학년 때 이제 학원을 새롭게 다니게 되면서 조금 좋은 원장님을 만나서 저에게 영재원을 들어가 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말씀해 주셔서 그때가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발레를 막 제대로 배워서 영재원에 들어간 게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초짜 상태로 약간 살도 오동통하고 그런 애기 상태로 영재원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게 가장 전공을 하게 된 계기 같아요. 다른 꿈은 없었는지도 지금 너무 발레라는 것을 재밌어하고 즐겨왔고, 그다음에 발레에만 몰두를 하다 보니 다른 꿈을 가질 새는 없었던 것 같고요. 사실 최근 들어 드는 생각인데 그런
무대에 서서 노래하고 춤추고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발레하지 않았으면. 네. 기자님들 그리고 박윤재 군 말고 선생님들께도 질문 가능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합뉴스TV 신세롬입니다. 죄송하지만 윤재군에게 질문을 한 번 더 드릴게요. 그 세계적인 발레단에서 활약하는 발레리노들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로잔이라는 콩쿠르에서 한국인 남자 발레리노로 최초라는 타이틀을 가지게 됐는데 그게 윤재군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선 여쭤보고 싶고 그 롤모델이 있는지 또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춤을 추고 싶다고 했지만 그 중에도 내가 꼭 이 로잔처럼 서보고 싶은 무대 혹은 함께 해보고 싶었던 발레단이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저에게 있어 이 로잔 그랑프리상은요. 발레와 저의 사이를 한층 더 가깝게 만들어주는, 사실 발레와 친해지기란 정말 어렵거든요. 발레를 아무리 오래 해도 많이 해도 발레와 친해지기 하는 건 정말 몇 년에 한 번씩 있는 그런 계기라서 되게 로잔에서의 상 그리고 기회 그런 경험 이런 것들은 한층 더 저와 발레가 좀 더 가까워지게 만들어주는 계기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물론 저의 커리어 결국에는 제 그 이력 같은 거에도 남게 되는 거기 때문에 자랑스럽게 이렇게 딱 가슴팍에 달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이름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롤모델과 꿈꾸던 발레단. 롤모델은 제가 파리 오페라 발레단의 이사벨라 시아라 볼라랑 실비 길렌 그 두 발레리나가 저희 롤 모델이신데요. 이유는 사실 발레는 살을 깎는 고통이 가장 거의 매일 있다고 봐도 무방한 그런 되게 힘든 무용인데, 그런 지금 되게 나이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그런 발레계에서 주름 잡고 이렇게 권력이 그 다음에 모든 발레리나 발레리노 그 다음에 학생에게 선망받는 그런 무용수로 남기는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두 무용수가 정말 지금까지도 저희 나이가 꽤 있으신데 지금까지도 사랑을 받고, 그 옛날 영상이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꿈을 꾸고 그 사람을 보면서 꿈을 꾸고 키워나가고 자신의 발레 실력 그 다음에 뭐 아니면 보는 눈 그런 거를 길러 나갈 수 있다는 게 너무 존경스러운 것 같아요. 사실 그렇게 선망 받을 수 있기란 조금 발레 무용수에겐 사실 무용수도 사람이니까 업다운이 항상 있을 수 있는데 되게 실수 없이 일정하게 그렇게 커리어를 유지해 나갈 수 있었다는 게 정말 존경스러웠던 것 같고요. 저는 언젠가 한 번은 꼭 파리 오페라 발레단의 오페라 가르니에라는 무대에 꼭 서보고 싶습니다. 시우아이 선생님한테 여쭙고 싶은데요. 저 한국경제위원입니다. 그 윤재군 가르쳤을 때 좀 부족해 보였던 점이 뭐였는지 아니면 또 심하게 혼내셨던 적이 있었는지 좀 궁금한데요. 안녕하세요. 질문 감사합니다. 죄송한데 저 한국말 조금 서툴려서 최대한 한국말 하겠습니다. 사실 윤재군 올해 학교 들어오기 전에 기본기도 튼튼하고 올해 재능 가지고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저는 뭐 윤재한테 뭐 기술적으로 가르치는 것보다 사실 저 그냥
옆에서 지켜진 뭐 역할을 하고 사표 보고 어떤 면이 조금 더 우리 더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친구도 된 선생님은 저 목표거든요. 조금 교실 안에서 단 풍요해야 되는 거 필요하지만 밖에 나가서 우리 친구가 될 수 있게 대화 편할 수 있게. 왜냐면 윤재군 같은 경우는 더 이상 기술적으로 뭐가 더 노력해야 되는 그런 것보다 어떻게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무대에서 뽑아낼 수 있는 거, 그거 제 자신과 제일 큰 숙제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윤재군한테도 하나 더 여쭙고 싶은데, 그 발레라는 게 순수 예술 중에서도 뭐 클래식 음악이나 미술보다는 좀 마이너한 영역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발레라는 예술이 세상에 꼭 필요하다면 왜 그런 건지 본인이 평소 가졌던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 사실 물론 다른 분들께서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무용이란 것은 특히 무용 중에서도 발레라는 것은 사람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것에 탁월한 것 같아요. 그 무용수가 행복하게 춤추면 관객들은 행복해지고, 그다음에 그 무용수가 슬프게 춤을 추면 관객들도 그 슬픔을 고스란히 전달받을 수 있다는 게 발레가 가진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니면 나라가 어려울 때나 약간 분위기가 좋지 않을 때, 아니면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거나 아니면 정말 슬픈 일이 있을 때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발레 공연을 보면 저절로 기분이 좋아져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기분 전환을 좀 잘 시켜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발레라는 것을 보고 안 좋았던 기분이나 아니면 부정적으로 들었던 생각 같은 것들이 치유가 되고, 아니면 조금 더 서정적인 느낌을 가지고 싶을 때, 아니면 그런 영감을 받고 싶을 때, 그럴 때 발레를 보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서 그런 면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런 면인 것 같습니다. 다른 기자분. 네, 안녕하세요. 매일경제 정주원입니다. 아까 살을 깎는 고통 얘기해 주셨고, 이제 발레도 굉장히 훈련 강도가 높은 운동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콩쿠르 준비하면서도 좋고, 평소에 좀 훈련 강도가 어떻게 되는지, 좀 어떤 일상을 보내는지 이제 많은 분들 잘 모르시니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살을 깎는 고통이라고 제가 표현한 것은, 발레라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식단 관리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근육을 어떻게 풀어서 자신이 100% 그 근육을 사용해낼 수 있는지를 머리로 또 고민을 해야 되고, 그 머리로 고민한 것을 몸으로 적용시켜서 몸을 힘들게 이렇게 정신과 싸워서 이겨내서 그 근육을 써야 되는 것도 있고, 그 근육을 회복시키기 위해 저는 사실 반신욕을 매일 1시간씩 하고, 아니면 폼롤러로 계속 멍들 때까지, 마사지 기계로 계속 멍들 때까지 이렇게 다리를 풀면서, 저는 사실 로잔 가면서 현대 의상이 반바지였는데 마사지를 하고 나서 멍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이거 로잔 가서 어떡하지? 라고 걱정했던 기억도 있고요. 사실 그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살을 깎는 고통이라고 표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물론 이런 점도 있지만, 물론 하면서 부상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부상을 이겨내기 위해 또 재활도 해야 되고 약을 먹어가면서까지 버텨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것 같아요. 하루의 연습 시간이나 사실 저는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되게 무용하는 시간이 많다거나
뭐 아니면 연습량이 되게 많다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저는 할 때 집중해서 한 번에 하고 그 다음에 오히려 쉴 때는 정말 발레 생각을 안 하고 푹 쉬어야 나중에 할 때 더 좋게, 질이 좋게, 그 다음에 깊게 집중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저는 다른 친구들은 안 그럴 수 있지만 저는 제 성격에 약간 그렇게 쉬는 시간까지 발레를 생각하면 발레를 질려서 못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어서 저는 최대한 쉴 때는 발레를 생각하지 않으려고 생각하는 편이라 연습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추가로 그 질문에 이어서 쉬는 시간엔 어떤 거 하면서 보내시는지. 저는 되게 귀찮음이 많은 성격이라서 누워있거나 저는 취미 생활도 없어서 그냥 유튜브 보면서 SNS 보면서 거의 누워있거나 반신욕하거나 자거나 였던 것 같아요. 다른 기자님. 안녕하세요. 저는 YTN 김승환이라고 합니다. 그 윤재군과 박윤희 선생님한테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먼저 윤재군은 이번에 파리의 불꽃이 턴하고 점프가 되게 많은 바리에이션이어가지고 파이널에서 왜 선택했는지 좀 궁금하고, 그러면 자신의 장점을 좀 테크닉이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다른 게 있다고 생각하는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우선 어쩔 수 없는 콩쿨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의, 그러니까 너무 테크닉에 치우치지 않되 조금의 테크닉은 조금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테크닉과 턴이 많이 들어가 있는 파리의 불꽃을 선택했고요. 사실 저의 장점은 유연성, 그 다음에 음악성, 그 다음에 회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파리의 불꽃을 해서 사실 제가 고를 수 있었던 작품 중에서는 제 장점인 음악성, 유연성, 회전력 그런 것들을 제일 잘 선보일 수 있었던 게 파리의 불꽃이기도 했고요. 되게 음악성도 그렇고 가장 파리의 불꽃이 최선의 선택이었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께도 좀 여쭤보면은, 저는 최근에 들어서 발레리노에 대한 좀 이렇게 부각이 되고, 원래 우리나라 발레에서는 발레리나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았었잖아요. 또 유명하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이번에 윤재군을 비롯해서 좀 발레리노들을 교육할 때 어떤 부분을 좀 중점에 두시고 교육하셨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그 과거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사실 발레가 시작된 거는 그렇게까지 길지는 않은데 짧은 기간 동안에 비교적 큰 발전을 이루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중에서도 남성 무용수들의 숫자가 현격히 적었고요. 그런데 최근에 발레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또 사회 여러 전반의 그 인식도 많이 달라지면서 일찍부터 지금 윤재균처럼 이른 나이부터 조기 교육을 시작하고 거기 그 중에 두각을 나타내는 남자 무용수를 지망하는 발레로 그런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들의 실력도 자연히 많이 형성이 되었고요. 여학생하고 남학생하고 저희는 보통 그 두 가지 성이 합쳐져 있는 반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훨씬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그 세계 유수의 몇백 년의 역사를 가진 그런 발레 스쿨들은 대체로 남학생 따로 남자 선생님과 배우고 여학생은 따로 여자 선생님하고 배우고 이런 게 훨씬 더 일반적인데 우리는 그런 성비가 맞지 않아서 알고 있고 그게 좋다는 걸 느끼면서도 실제로 진행을 잘 못하고 있었죠. 그런데 점점 남학생 수가 늘다 보니 지금 윤재군이 입학할 때처럼 남학생 8명으로 반을 구성해서 또 남학생 반을 구성하려다 보니 그 지도를 잘 해주실 수 있는 우리 시와이 선생님 같은 훌륭한 분을 영입하게 되고
그래서 그 남학생 8명에서 그 훌륭한 선생님과 함께 굉장한 시너지를 내면서 지금 사실 1년을 왔고요. 각자 가지고 있는 것들이 좋은 것도 있었고 그것을 더 발전시킬 수 있고 증폭시킬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조성이 된 게 이번 쾌거의 이유가 다는 아니지만 조금은 있지 않나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발전, 발레의 발전 앞으로 더 되기 위해서는 그런 더 좋은 환경이요. 남자 무용수를 더 그들의 그 이미 가지고 있는 재능과 열정이 더 피어날 수 있는 그런 환경 조성이 조금 더 넓게 퍼지고 적극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그 한국인 최초 남성 무용수라는 게 이미 이제 타이틀이 있게 되잖아요. 이번 수상도. 그래서 아무래도 대중들은 앞으로의 이제 관심이 이제 윤재군한테 쏠리면서도 아까 말씀했듯이 남성 무용수에 대한 어떤 이제 인지랑 이런 것들 좀 바꿔 나갈 것 같은데 윤재군이 생각했을 때 앞으로의 이제 입지나 이런 것들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간단히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아직 발레 무용수라기보단 배움을 얻어가고 있는 학생이다 보니 사실 편하게 생각해서 저는 반짝반짝 빛나는 약간 별처럼 개성 있고 그다음에 별만의 그런 독특한 매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처럼 또 별이라고 또 다 같게 생긴 거는 또 아니다 보니까 별이 되게 저에게는 발레를 제가 추구하는 것이 되게 별과 같다고 생각했어요. 다 전부 비슷하진 않되 무용수는 찬란하게 빛나는 게 또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별에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그 롤모델을 물어봤는데 이제 보통 남자 무용수 같으면 롤모델을 했을 때 발레리노를 얘기할 텐데 딱 그 실비김하고 이사벨 샤라볼러 어떤 발레리나를 얘기했는데 발레리노에 딱히 롤모델이 없는 건지 그리고 예를 들면 어쨌든 방금 말한 두 무용수 둘 다 파리 오페라 발레에서 활동을 했었고 또 아까 그 가르니의 극장에서도 활동을 하고 싶다고 서보고 싶다고 했는데 그 파리 오페라 발레에 대한 어떤 로망이나 앞으로 뭐 파리 오페라 발레에 대한 거기 가고 싶은 건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우리 박윤재 군이 이번에 어쨌든 수상도 하고 그 다른 윤재 군의 또래나 아니면 더 어린 이제 남학생들한테 또는 여학생 마찬가지지만 하나의 어떤 큰 뭐랄까 희망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좀 또래나 어린 무용 후배들한테 조금 이제 이런 거 어떤 거에 대한 이런 건 조금 뭐 했으면 뭐 좋다거나 조언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본인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조금 팁 이런 걸 준다면 뭐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사실 저는 그 두 발레리나를 언급드렸던 게 워낙 저희 부모님께서 파리 오페라 발레단을 좋아하시기도 했고 그다음에 부모님께서 좋아하시다 보니까 부모님께서 어릴 적부터 많이 보여주셔서 그 두 무용수를 제일 많이 접하다 보니 그 두 분이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것 같고요. 발레리노로 뽑자면은 사실 지금 네덜란드 발레단에서 활동하고 계신 최영규 발레리노 그 다음에 ABT에서 지금 활동하고 계신 조금 타쿠미 발레리노 좋아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 지금 또래 학생이나 애들에게 팁이나 조언해주고 싶은 이야기. 저는 사실
중학교 3학년 때 되게 어떠한 콩쿨에서 되게 크나큰 실수를 해서 되게 큰 절망감도 얻었었고 약간 저에게 좀 많은 자책을 한번 해봤던 적이 있었는데 그런 기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요번 로잔도 가고 무대를 계속 서보다 보니 결코 무대에서 잘하려고 그 다음에 완벽하게 해내려고 무언가를 해내야 한다, 무엇을 해야 한다 이런 마음으로 가면은 어쩔 수 없이 당연하게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성적인 생각과 감정적인 그런 생각이 공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저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잔 무대에서 되게 즐겼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사실 원래 되게 감정적으로 무대에서 하는 편이었기 때문에 최대한 이성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다 보니 무언가를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가 아니라 그냥 즐기자 이러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제가 표현하고자 했던 그런 점들과 그 다음에 저의 에너지, 그 다음에 색깔 같은 부분을 관객분들께서 되게 좋아해 주시고 이번에 되게 반응이 좋았던 부분이 있어서 그냥 자신이 걸어왔던 연습해왔던 길들을 뒤돌아서 후회하지 말고 절대 의심하지 말고 그냥 자기 자신을 믿고 자신이 걸어왔던 쌓아왔던 그런 것들을 믿고 절대 의심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대를 만약에 즐기지 못한다면 그것은 즐기지 못하게 된다면 바로 무대에서 티가 나기 때문에 조금 편하게 무대에서 즐기고 나온다? 약간 난 이 무대에서 쓰는 게 좋아. 사실 저희는 발레가 좋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점을 무대에서 절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음 기자님. 네, 사실 그 말씀을 너무 침착하게 잘하셔서 아직 10대잖아요. 친구들도 굉장히 좀 짓궂을 나이고 친구들하고 장난도 많이 치는 나이 같은데 혹시 이번 수상 관련해서 축하 연락이라든지 재밌었던 일화 같은 게 기억에 남는 게 있으면 그 얘기 들어보고 싶고요. 또 아까 파리 극장의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작품의 어떤 역할을 꼭 해보고 싶다, 어떤 그런 작품 내적인 목표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는 돈키호테에서 바질 역할을 가장 좋아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유는 열정적인 그 에너지, 그 다음에 그 돈키호테 바질만이 뽐낼 수 있는 그런 왕자 같은 게 아닌 그런 야생의 강한 에너지를 저는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배역을 해보고 싶었었고요. 그 다음에 처음 해주셨던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제가 되게 존경하고 되게 인스타로만 보던 무용수분들께 축하 메시지도 받고 근데 워낙 많은 스토리도 올려주시고 저의 게시물 또 다시 리그램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스토리를 다시 리그램 해주신 걸 다시 올리다 보니까 스토리가 몇백 개가 그래서 다들 스토리 넘기기가 너무 힘들다고 되게 그런 말을 들었던 것도 기억이 나고요. 오늘 사실 친구들과 처음 만났는데 친구들이 저보고 신이라고 옆에도 가지 말라고 친구들에게 이렇게 몸 한 번만 만져봐도 되겠냐 이런 식으로 기를 받아야겠다고 조금 많이 그런 식으로 장난을 애들이 쳤던 게 기억이 남는 것 같아요. 다른 기자님 계실까요?
안녕하세요. 뉴스원 정수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요. 윤재군은 멘탈 되게 강한 것 같고 거의 발레와 사랑에 빠진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레를 하면서 그만두고 싶었던 순간이나 혹시 그런 슬럼프를 경험했던 순간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되게 심란한데요. 저는 사실 되게 멘탈이 약한 편이에요. 저는 조금만 발레가 흔들리고 제가 하는 것이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게 바로 몸에서 표출이 되고 약간 얼굴이나 표정에서 나올 정도로 되게 멘탈이 약한 편이라서 평정심을 유지하고 최대한 침착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런 점이 조금 좋아져서 어쩌다 보니 이렇게 침착하게 하는 것이 연습이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말씀해 주셨던 게 저에게 슬럼프라는 개념은 사실 제가 학생이다 보니까 슬럼프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약간 조금 웃길 것 같아서 제 나이에 약간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냥 제가 발레가 안 되는 날에는 더 이상 연습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발레가 되지 않을 때 연습을 계속 하려고 계속 하고 싶어서 그렇게 안달이 나면 사실 그런 안 좋은 기분, 영향 그런 게 다음 날까지 이어져서 오히려 다음 날의 컨디션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날의 컨디션은 그날에 끝내고 그날의 안 좋은 점이나 뭐 기분이 안 좋거나 아니면 뭐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약간 멘탈이 나갔었던 거는 약간 그날 훌훌 털고 다음날 그냥 새롭게 시작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다음날에도 조금 더 안 되면 그 다음날에도 훌훌 털고 그 다음날을 노리는 것 같아요. 다른 기자님 질문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이만 마쳐도 될 것 같습니다.